네, 뉴스앤톡 지배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4대강 세종보를 전면 재가동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거죠. 최 시장은 세종시에는 친수 공간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세종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보 사업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기획했던 것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세종시 살림을 맡았던 이춘희 전 시장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최 시장의 얘기가 대부분 틀렸다면서 뉴스앤톡에 세종시의 세종보의 탄생 과정부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뉴스앤톡은 이 문제를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호칭을 고민을 했는데 이춘희 시장님이 아무리 좀 귀에 있긴 하지만 이춘희 교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예. 네. 자, 세종보 재가동을 최민호 시장이 요청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어떻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입장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세종시 가운데로 흐르는 금강이 물이 좀 흘러야 된다. 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종보를 그동안에 막아서 운영을 해봤더니 수질 악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점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재가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수량, 물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친수 공간도 필요하고 동시에 수질 악화를 막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려면은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마련해 놓고 재가동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재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환경부를 상대로 세종보의 재가동을 청구했던 그런 기자회견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에 계획됐고 추진됐던 보예요. 4대강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우리 세종시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독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좀 해주시고 이걸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초 시작 과정부터는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여기 세종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보라는 것은 처음 검토된 것은 2006년도 7월 기본계획이 구시가 됐는데 그때 수중보 설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종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보 설치가 노무현 정부 때 검토된 것은 맞고요. 네, 세종보가 계획에는 있긴 있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기본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개발계획은 2006년도 11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수립된 거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보호 형식, 그다음 위치,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보가 설치되려면은 처음에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참여정부 때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고 시공을 한 것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16개 보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틀린 얘기고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주관이 돼서
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설치를 했고요. 예. 또 목표도 물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물을 충분히 담아서 진수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강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또 보호 형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 계획에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표현대로 한다면은 환경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 또 시민사회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야 했어야 되는데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토목사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가 건설된 것은 네. 참여정부의 또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랐다기보다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 도시의 큰 그림 속에 이 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그걸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명칭도 달라졌고 환경 영향이라든가 보혜 형식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이 4대강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처음으로 물이 있는 도시로 만들자 하는 정도의 목표 거기서 출발했는데 실제로 건설되는 것은 그 위에 배를 띄우고 또 이런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이제 그 뒤에 들어가면서 예. 당초 취지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성격이 달라졌다는 말씀인데 제가 당시에 취재 기자였었거든요. 예, 당시 기록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위치하고 규모는 그 당시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럼 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가 차지하는 그런 취지는 일단 좀 비슷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취지는 이제 물이 있는 도시를 만들자 했으니까 예. 그 취지를 이제 한편으로는 살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보를 설치하자 하면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만들 때 아마도 거의 한 30여 차례 환경단체들하고 쭉 토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보를 설치할 때도 설치 형식과 관련해서도 자연형 고정보, 예. 또 개선된 가동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설치 형식도 나중에 보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검토했던 것은 돌보라든지 고무보라든지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또 물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목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4대강 사업을 두고 한번 또 대운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컸잖아요. 예. 예, 국민적인 반대가 또 엄청났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일단 보가동을 중단을 했고 정부가 구성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세종보를 해체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예. 당시 정부 조사가 오랫동안 진행돼서 그런 결론이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 이춘희 전 시장님 예. 교수님의 그때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졌지만 보를 해체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바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보를 열게 되면은 해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열어서 한 뭐 1년이나 2년 정도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세종 시민들이거든요. 우리 세종 시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보를 해체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에서 취수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물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역시 필요하다.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보를 개방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보를 막았을 때하고 물이 흐르도록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당시 2년 정도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니터링 해봤더니 예. 물을 흐르게 만들었더니 전면 개방했더니 수질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물이 덜 흐르게 되니까 소위 유격화 문제, 강바닥이 들여다 예. 보이는 문제, 특히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가수기 때는 그런 것들이 심해졌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또 장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옛날에 살았던 고기가 다시 이제 물고기가 나타나고 또 철새들도 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보는 해체하는 게 옳다 하는 그런 또 이제 주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방이 최근에 논의되면서 작년 4월부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쨌든 2년의 모니터링을 거친 다음에는 환경적으로는 이 보는 없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환경적으로는 이제 보가 없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유리하다 하는 것이 나온 거죠. 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중에는 친수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은 여전히 있고, 그 부분은 보를 해체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보가 완전히 개방되어서 방치되는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서 유격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이 강답지 못하게 자꾸만 육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각종 지천의 물도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량 공급의 원천으로서 세종보가 활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말라가면 호수공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최민호 시장이 또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제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종보가 개방되어 있던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서 유격화가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를 개방했더니 오히려 반환경적이었다는 거예요. 보가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유격화 문제는 보 설치 이전에 대청댐을 막으면서 이제 생겼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중보를 검토했던 것이 참여정부 때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세종보를 설치하고 나니까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인정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질 환경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BOD나 COD 이런 수질 기준을 서로 만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수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종보를 가동하더라도 수질이 이 이상 나빠지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면은 또 보를 개방해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해서 수질 나쁜 것을 해소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유격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근데 물이 썩거나 하는 문제가 녹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은 또 비가 안 오니까 갈수기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보를 재가동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답을 만들어 놓고 재가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최민호 시장이 그러면은 환경단체를 만나가지고 이 수질 악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답을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 노력을 안 하고 환경부 찾아가서
재가동해 주시오 하는 요청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수중보를 운영했을 때 경험으로 보면은 수질이 악화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수질이 뭐 조금밖에 악화되지 않았다. 한 개의 데이터를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최민우 시장은 그런 상의 과정이 없이 오히려 만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만나서 악화됐다는 측면만 강조해서 그럼 시민들이 네. 볼 때는 지금 악화된 게 맞는 거야. 뭐 괜찮은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데이터부터 통계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양자가 협의해서 정한 믿을 만한 기관에게 조사를 맡겨서 예. 통계 그 수질에 관한 데이터를 서로 같이 확인하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답을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환경단체는 수질이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또 시에서는 수질이 악화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건 둘 다 사실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하든지. 그래서 그 명확히 수질 문제에 관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똑같은 통계 가지고 사실관계부터 먼저 명확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못하니까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팩트 체크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종보에 물을 가둬야 호수공원 제천 방축전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또 제시를 했거든요. 물을 가둬서 수량을 풍부하게 해야 도심 환경과 미관을 살리자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볼을 해체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물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하천 구역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어느 정도 고루 흐르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물을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중보를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은 세종보를 해체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공급하는 방안을. 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때 환경부에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좀 세종보보다는 좀 상류 쪽, 그러니까 저 햇무리교 그쪽 부분에서 취소할 수 있는 뭐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상당한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좀 확실한 방법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에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재가동을 하려면은 적어도 환경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내놓고 나서 재가동을 해야지. 그거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을 하면은 환경단체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질 악화를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후에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의 완전 철거를 결정을 했죠. 그게 네.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모니터링 이후에 나온 얘기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2023년도에 세종보 해체 결정이 또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최민호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이춘희 후보도 보호가동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떤 설명을 그때 했었냐면은 우리 이제 기후로 보면은 홍수기하고 갈수기로 나눠집니다. 네. 여름에는 홍수기니까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여름철에는 물이 쉽게 썩어요. 예. 녹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질이 많이 나빠지니까 그렇다면은 수질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답으로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는 보를 전면 개방하자. 예. 개방하면은 물이 썩는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대로 수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예. 근데 갈수기에 뭐 이제 9월, 10월 지나고 나서 겨울철에는 비가 안 온단 말이죠. 비가 안 오니까 이때는 가둬두고. 좀 가둬서 예. 물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자. 그리고 그때는 겨울철이니까 물이 녹조 현상이라든지 수질 악화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절적인 면을 고려해서 홍수기하고 갈수기 때 달리 운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입장이 지금 최민호 시장의 세종시와 환경단체와 지금 또 우리 이 교수님의 입장이 또 달라요. 지금 환경단체하고도 좀 사실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평생을 행정을 해온 사람이라서 행정가 입장에서. 예, 양쪽 어느 한쪽 입장만 들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재가동 하자고 하면 환경단체가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재가동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설득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가동을 못 하는 거죠. 현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해체 추진했었잖아요. 예. 근데 왜 해체를 못 했냐 하면은 이것도 저 친수 공간 확보 또 물이 있는 도시 이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해체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시민들을 설득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방침으로 정해놓고도 실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체라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은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장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만 하고 공격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나 환경단체를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자, 탄력적인 운영이라면 최민호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뭄, 홍수 상황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고 대응하면 된다. 보가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과학적 체계적 관리 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란 말이죠. 환경단체한테 해서 이 설득을 얘기는 해야죠. 지금 정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일단 시민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예. 뭐 발표를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나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절충을 하고 토론을 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지 예. 입장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환경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하고 최민호 시장 입장이 같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뭐 요청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설득을 해야지. 새 정보가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 좋은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금강 수위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변 공간을 활용한 휴양, 레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새 정보를 활용하면 연간 9,3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00메가와트라면 한솔동 주민의 절반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재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레저 휴양 기능을 얘기를 해볼게요. 최민호 시장이 제시한 논리 중에서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가둬야 하고 레저 휴양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행복도시 기본계획에도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물을 전에 세정보를 설치해서 물을 막았는데 그 정도 높이로 수위를 유지해도 예. 녹조 현상이라든지 수질 악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수질 악화 문제가 되는 게 여름이란 말이죠. 예. 여름인데 지금 배를 띄우거나 뭐 이런 일 언제 하겠습니까? 여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과거보다 수위를 더 높여야 배를 띄울 수가 있고 과거보다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세정보를 확실히 막으면은 예.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럼 수질 악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띄울 정도로 수위를 높이고 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종보를 막는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수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수수력 발전은 행복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됐던 사안인가요? 그런 구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수위를 보면은 금강 수위, 세종시 내의 금강 수위를 보면은 그런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소수력 발전이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전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력을 확보하기에 좋은 위치에 예. 또 경제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수력 발전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물이 지금 바닥이 유격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 억지로 물을 가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또 수력 발전을 하겠다. 이것은 자연스럽지가 못한 얘기고 그것은 그리고 제가 행복도시 건설 청작할 때 세웠던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는 아예 검토조차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또 최민호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론을 보면 보가등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다. 뭐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 42%대 20% 정도로 찬성한다. 최민호 시장 주변에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환경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하고 수질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때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기관도 선택하고 방법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래야 데이터를 가지고 시비를 안 걸지. 예. 데이터에 붙어서 이게 상대방 데이터가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수없이 하고 있으니까 예. 환경단체는 보 운영할 때 보를 막았을 때 수질 악화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최민호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수질이 전혀 악화되지 않았으면 악화됐다는 데이터가 나왔겠습니까? 세종보 가동을 놓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설 방치를 통해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갈등까지도 지금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히 세종보 가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천을 불법 점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는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자체가 논란 자체가 소모적 논쟁이다. 이게 정치적인 갈등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입니까? 어떤 겁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답을 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네 주장만 옳다고 그러고 상대편에서 공격하는 그게 예. 정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답이 나오려면은 답을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반대하는 상대편을 만나서 설득하고 필요할 때 절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기만 해가지고 비판하기만 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래도 뭐 정부 쪽으로부터도 뭐 좋다는 말을 못 듣고 환경단체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100%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 환경단체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 제가 시장 재직 시에 시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 합시다.
시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서 어떻게 실행에 옮깁니까? 네,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시장님의 이런 태도를 참 모호하다라고 또 공격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답은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편에서 비판하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지적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 그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서는 어떤 대안도 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2006년도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었다면서 이춘희 전 시장님을 소환을 했거든요. 예. 자, 두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토론을 벌인다 하면 응할 생각 있으신가요? 언제든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천에서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민호 시장은 즉시 불법행위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원상복구를 강제하는 그런 또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는 천막 농성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천막 농성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왜 굳이 천막 농성을 하겠습니까? 굳이 왜 그 사람들도 다 힘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서 천막 농성을 할까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춘희 교수님께서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죠. 만나죠, 당연히. 또 시장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장으로 있을 때도 예.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피한 일이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지. 그 대화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지금 세종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네. 왜냐하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반대편을 설득하는 겁니다. 또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답을 내야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뭡니까? 지방단체 역할은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서 정부에 확실히 전달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해줘야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세종보 문제가 단순히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일부로 이 존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세종보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앤톡 집요한 토크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